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신축년 임진월에서 입하가 되면서 제가 이제 계사월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계사월이 날짜 수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한 31일 정도 되는데, 오늘이 벌써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계설 시작이 개축일이었죠. 개축일이 되면서부터 이제, 계사월이 되는데, 벌써 한 텀은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개수부터 시작해서,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 한번 돌고, 다시 오늘 이렇게, 갑자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년 계사월에 갑목을 3번 하고 을목을 각각 한 3번 정도씩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개축에서 갑인 갑인일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봤고요. 오늘은 또 갑자일이 4월에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이 틀을 벗어나서는 사주를 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본다라고 하면 굳이 볼 수 있는 게 신살이라든가 공망이라든가 아니면 삼재라든가 좀 잡다한 이론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띄어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주의 짜임이, 사주의 틀이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 한자의 의미,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목 입장에서 신금이 정관이니까 좋고, 이거는 정인이니까 좋고, 얘는 식신이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수 신금이 필요하고, 다시 화가 많아지면 안 되고 토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의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떤 환경이 바로 또 월지가 되는 것이니까 어떤 월지에 이렇게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의 틀을 알았을 때는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 사주의 길흉화복, 좋고 나쁜 것을 간파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계사월에 갑목 2번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갑목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갑목을 아마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내가 계속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혼동이 되시는 분들은 갑목이라든가 원령 요 정도는 스킵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사주 명식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시 이렇게 볼 때 그것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강의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강의 해봤자, 오늘의 일진 강의 해봤자 한 20분에서 길어야 30분이니까 그냥 반복 숙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들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처음에 어렵다 하더라도 손 놓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무를 뜻하는 것이에요. 나무. 그래서 일단 한자로 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나무의 성질, 즉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을목도 똑같은 나무에 해당이 되고, 또 한자로는 목, 오행으로는 목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이 아니라 음목이겠죠.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목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목인데도 차이가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남자하고 여자고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나무 있지만,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 같다,
그죠? 그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음목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여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라고 하는 것, 즉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예요? 강하고 단단하고 크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여자라고 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단단하지 못하니까 부드럽고 유연하고, 크지 못하니까 작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대립목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대립목이다라고 하는 뜻은 큰 대자 숲을 님자 나무 목자를 써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죠. 산에 가게 되면은 오동나무, 참나무, 여러 가지 편백나무라든가 소나무, 큰 소나무들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나무들이 대립목으로서 간목이다라고 하면, 똑같이 산에 가면은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화초 같은 것, 야생화 같은 것, 들풀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을목이다라고 해서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꽃을 피우는 나무를 갖다가 화목이라고 하죠. 꽃을 피우는 나무, 예를 들면은 벚나무 같은 것, 개나리도 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나무 기질이죠. 그 다음에 철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화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초라고 있죠. 목은 나무지만 초는 풀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풀 같은 거, 예를 들면 안개꽃 같은 경우는 화초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을 이렇게 을목이라고 보는데, 간목과 을목은 서로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목은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한 그런 나무로서 쓰임은, 용도, 필요성은 어디 있냐면 동양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봤을 때,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은 화초 내지는 화목과 같기 때문에, 을목은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양지목으로 쓰는 간목 같은 경우는 나무를 베어서 제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간목은 대체적으로 경금 내지는 정화를 배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니까 따뜻한 온기와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을목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그러한 일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병화가 없을 때는 당연히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간목을 동양지목으로 쓸 때 경금 대신 당연히 신금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간목이 경금을 쓰는 사람하고 간목일간이 신금을 쓰는 사람하고, 어떤 분들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관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신금이 정관이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간목은 뭐예요? 큰 나무를 벨 때는 작은 신금보다는 단단한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화로서 뭐예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정화가 없다고 해서 병화를 쓸 수 있느냐? 물론 병화를 쓸 수 있지만은, 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겠고,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 몹시 추울 때는 병화를 조후하는 용도로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서 병화를 쓸 수 있지만은, 이 병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추울 때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별도로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오늘은 간목하는 날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해월도 마찬가지겠죠. 해자축 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날씨 자체가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를 조후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병화는 추운 날에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는 있지만은, 경금을 단련하지 않은 용도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는 별도로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간목일 때 경금을 쓸 때는, 이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지 병화로서 단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목이, 이거 오늘
간목 4월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간목도 예를 들어서 해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을 취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춥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는 목적으로서 다시 정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큰 나무와 같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이 용도가 된다. 반면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목 내지는 화초와 같기 때문에 동량지목이라기보다는 목과 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간은 바로 나, 주인공,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과 같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내지는 백승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을 모르고서 사주를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목의 해자축월에 태어났느냐, 인묘진월에 태어났느냐, 신유술월에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사오비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춘하, 추동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배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사오음이 남방이 된다고 했죠. 남방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된다. 그래서 여름을 또 구분하게 되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 초하라고 하죠. 초하.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 되죠. 그래서 모하 내지는 대하라고도 하고요. 만하, 늦을 만자, 만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늦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만하, 미월이 지나게 되면 바로 또 신유술, 가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일단 초여름이 됐던 중하가 됐던 무화가 됐던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뜨겁습니다. 고온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뜨거우면서 물기가 없으면 건조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고온 건조하다, 즉 조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은 마르고 건조하다라는 뜻이고, 요거를 연상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사하라 사막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는 절대 하루도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간이든 간에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런 여름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없어서는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항상 막힘이 있고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사하라 사막 갈 때 차 좋은 차에다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차에다가 그 안에다 물도 싣고 맥주도 싣고 먹을 것도 싣고 가면 사하라 사막이라고 해서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햇빛을 막아줄 어떤 그늘막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실 물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뭐예요? 1km도 못 가서 아마 사람이 그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오미열이라고 하는 이 여름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일간이 을목이든 간목이든 을목이든 무토기토 경금신금 그 다음에 임수개수 어떤 일간이든 마찬가지로 수가 있어줘야 된다. 선생님, 일간이 임수개수인데도 수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일간이 수라고 해서 수가 필요 없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들이 요거 질문하셨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겁니다. 이렇게 신금일간이 을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를 갖다 어떤 분들이 을신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을목하고 신금하고 충한다라고 이렇게 봐서 이걸 좋지 않게 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간을 설명할 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뭐예요? 심판과 같다 했죠. 심판. 일간이 일목을 갖다가 극하고 그렇지 않아요. 일간은 임금과 같아요. 임금이 몸소 나서서 농사 짓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사람들 부하직원이라 밑에 사람들을 시키는 것이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통제하느냐 해서 부회인
두뇌를 쓰는 존재인 것이지, 일간 신경이 가서 을목 같다, 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예요?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가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뿌리가 무주군 같은 것이,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일간도 뿌리를 얻고 임수도 뿌리를 얻는 것이, 그러면 이 사주 자체는 나쁜 사주는 아니죠. 이렇게 짜여진다라고 하면. 근데 신금이 을목을 충해서 신금도 깨지고 을목도 깨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을목의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화를 생하는 용도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임수를 설하는 용도로 쓰는 것인지, 이 용도를 보는 것이지, 신금이 또 을목을 파해서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도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신금이 병화를 보게 되는데, 이걸 병신합수로 볼 것이냐, 병신합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뭘로 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병신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합 자체가 되지 않는다. 불합이에요. 불합. 이거는, 그죠? 합이 되지 않고 단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금하고 병화가 서로 마음을 주는 그런 정도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합도 되지 않고 당연히 합이 되지 않으니 합해서 수로 되는 것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화왕절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화가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금의 화가 너무 왕해지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금 입장에서 병화가 정관이기는 하지만 화가 왕해져서 일간이 약할 때는 정관도 마치 칠살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임수를 보게 되면 상관인 임수가 병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경우를 상관경관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논외로, 오늘 제가 질문을 받은 것이 을신충이 되느냐 병신합이 되느냐, 요거를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가서 나무 해오고 밥 해먹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4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태어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왕하죠. 식신상관이 왕합니다. 반면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화의 뭐죠? 포태법으로 여러분들 화의 임관지가 되죠. 임관지가 되고, 근데 사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병지에 접어들게 돼서 목은 약한데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해지게 되죠. 만약 이것이 다시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있게 되면, 얘가 식신이고 얘가 상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상관이 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뭐냐면,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가 되죠. 나무가 여러분 여름에 되면 이파리 또 진녹색을 띠고 있고요. 이파리가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왕할 것 같지만, 인묘진월에 목이 왕한 것이지, 사오미월에는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매우 쇠잔해져 있다라고 한다.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이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게 되겠죠. 그래서 4월의 간목은 어떤 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 있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됩니다. 물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물은 뭐예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는 나무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4월은 간목도 약하지만 수도 약한 그런 기질이죠. 4월은 화는 임관지, 목은 병지지만 수는 여기가 절지가 돼서 수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이렇게 생겨지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간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고, 다시 간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월의 간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양목인 간목이 되겠고요. 월지는 사월 여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화가 되겠죠. 양화. 그래서 양목이 양화. 근데 목은 화를 생하는 목 생화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는 식신 내진 상관인데 양대 양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식신이 될 것이고요. 사주의 격국은 식신격이 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다시 투출하거나 정화가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지만 목화 진상 관격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간목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화가 왕하기 때문에 설기가 어떻다? 과다하다. 설기가 너무 심하다. 내지는 설기태과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됩니다. 자, 진상관격이 됐다. 내지는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식상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뭐 같은 비겁인 목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인성인 수로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4월은 화가 왕하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인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해질 겁니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가 없다라고 하면 개수라든가 임수라든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이 뿌리를 뒀어도 간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여름에 고사 말라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 작은 나무가 여름에 말라 죽거나 큰 고목나무가 말라 죽거나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이 이렇게 비겁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물이 없으면 역시나 말라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 5월의 간목이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비견 겁재인 목이냐 인성인 수냐 어떤 것이 더 먼저 필요하다? 당연히 물이 먼저 필요한 연후에 비견 겁재를 보면 금상첨화겠지만 물이 없는 상태에서 비견 겁재만 보면 이거는 뭐예요? 화가 왕할 때 나무는 불에 다 없어진다. 분비회한다라는 그런 겁니다서 4월은 무조건 먼저는 물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겠다. 그래서 사주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그래서 축토를 봅니다. 축 안에는 그 글자 안에 축토라고 하는 그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건 금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토도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된다. 그래서 간목 자체가 축에 통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축 중에 있는 개수를 끌어당겨서 간목이 일단 말라 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고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은 간목 자체가 4월에 말라 죽지 않는다 고사하지는 않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지를 보면 자수라고 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4월이라 하더라도 물이 충분하게 있는 그런 나무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간목이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간목 일지의 자수를 봤기 때문에 자수에 통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간목은 자수에 통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수라고 하는 것과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수 안에는 그 지장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에는 통근할 수 있지만은 자수는 순수한 물이죠. 임수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목이 여기에 통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목이 뿌리가 매우 약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에 의해서 생조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일간 간목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는 갑자시가 되겠습니다. 갑자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에서 자수 하나를 얻은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4월에 물이 이렇게 자수자수 계수 신금 축토 있으면은 이거는 좀 사주가 어떻게 된다? 좀 음습해집니다. 음습해지죠. 사화 하나 빼고는 다 뭐야 수의 음기가 좀 많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갑자시를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인 간목하고 시간에 있는 간목도 역시나 뿌리가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요. 물론 이런 명식은 아니었지만 일간이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없어서 약하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시간에 있는 간목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죠. 일간인 간목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시간에 있는 간목도 똑같이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에 있는 간목이 일간 간목을 도와주려고 해도 얘도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형이 좀 어렵게 살아요. 근데 동생이 형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동생도 어렵게 살아. 도와주려고 하는 형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갑자시보다는 어떤 게 좋으냐면 병인시 이렇게 들어온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의 간목보다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정묘시가 되면은 지지로 묘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여기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없었을 때는 얘가 인목이 없었을 때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약한 나무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 얘는 좀 굵직굵직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간목이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축에 뿌리를 둔 신근계수 투출되어 있고 일지에서도 자수를 받기 때문에 물도 충분하게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수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는 짜임새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정묘시가 돼도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생시가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것이 자진합수가 되겠죠. 이거 합하게 되면 신자진수 국을 짜게 되는데 글자 한자 신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진반합이라고 하죠. 준반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수기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4월에 축토가 지은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인성을 파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경호시가 됐을 때 경금을 얻는 것 이거는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지자수에 시지오화가 있게 되면 좌우상충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자진수국이 아니라 이거는 신자진에서 신자수국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4월에 물이 인성인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를 절제시키거나 아니면 목화가 살아나서 음습해진 사주를 오히려 좀 뭐랄까 수를 갖다가 절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가 많다고 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건 아니고요. 수가 많으면 인성이 왕해지는 것이지 일간이 왕해지는 것과 인성이 왕해지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된다. 부모님이 잘 나가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잘 나가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시, 계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토운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왕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조해주고 또 목운이 오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중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한습함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